자,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좀 이야기해 볼 거는 이제 정시 지원의 어떤 특징, 뭐 올해 정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좀 주의를 좀 했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뭐 변수 많죠, 그렇죠? 변수 참 많은데 이게 일단 수능 변별력이 없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 특히 또 자연계 같은 경우에서는 의대 정원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거 그리고 이제 군 변화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저는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수학 변별력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한 문제당 표준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데 100분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상위권들 같은 경우에서 의대 지원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표준 점수 반영도 좋고 100분위 반영도 좋고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걱정할 필요 좀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학생들 커뮤니티 상에서는 얘기 어떤 거 좀 나오고 있어요. 네, 2015학년도 다들 아는 지금 물수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못 보는 학생도 있고 잘 보는 학생도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 틀린 학생도 이제 잠을 못 자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은 과학 하나 틀렸는데 어디든 다 갔겠지 하는데, 지금 보면은 과학 한 개 틀린 학생보다 언어 하나 틀리고 과학 다 맞은 학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과학을 2개 틀렸는데 과학을 하나 틀린 학생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정말 올해 입시는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시 지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입시 관계자들이나 많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할 모집이 폐지됐다, 이런 거. 그다음에 수학 B형 지정대학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중위권 대학에서 의학 계열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의 우선 선발이 없어졌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고민하실 때는 이러한 어떤 정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나 변수라고 하는 것이 늘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의외로 학생들이 정시가 무엇인지를 의외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많다라는 걸 자꾸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변수나 어떤 정시의 특징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냐면 그런 특징이 나타날 때 어쩌라고요. 문제는 그런 특징이 점수의 전체적인 하락 요인을 갖고 있는 건지 상승 요인을 갖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중위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건지 자기 점수대에게 영향을 미칠 건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 학생이 중위권 학생이에요. 제가 사실은 포만원에서도 글을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중위권 학생이야. 자기 국어 망쳤다고 아주 울상이야. 중위권은 국어에서 영향력 없어요. 표준점수 보시면 2등급 3등급 선에 가면 수학의 표점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의 영향력이 높은 거는 다 맞은 애들하고 1등급 애들 얘기라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승 요인인지 하락 요인인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성적대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오르비랑 포만한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위권 입시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은 반면에 중위권 입시 정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도 이제 상위권 입시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저런 상위권에 있는 변수들을 중위권 학생들도 고려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딱 집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분석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댓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너 성적대에서는 그런 변수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쓴다는 게. 네. 이게 진짜 좀 한 번 죽은 아이를 또 한 번 죽이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가끔가다 점수 공개 카페에 전혀 그 대학과 상관없는 점수 올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이 점수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뭐, 어떻게 대처해요? 좋은 말씀 못 들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좀 정보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점, 20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좋은 말씀 드리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뭐 물론 상위권 중심일 수는 있어요. 상위권 중심으로 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점수의 상승 요인, 뭐 하락 요인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 뭐 자연계들 학생들 또 의외로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뭐 연고대나 서성한 라인 쪽에서 우리 학생들 고민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의대 많이 정원 늘었으니까 그리고 서울대 정원도 지금 자연계는 늘어 있잖아요. 이러니까 서성한 완전 폭망 아니에요? 이런 글들도 되게 많아요 커뮤니티에. 근데 누구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댓글을 다는 애들이 없어요. 다 댓글은 나도 폭망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가 없이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도 막 생각해 보는 거죠. 자연계 전체가 하락할까? 아니면 딱 서울대 연고대까지만 하락할까? 진짜 서성한까지 하락할까? 아니면 중경외시 라인은 괜찮을까? 사실은 이거 한번 토론해 보면 아마 입시 관계자들 모아놓고 토론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견 다 다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서울대랑 연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슷한 라인의 대학을 쓰는 것보다 뭐 가군에는 뭐 예를 들면 서울대를 쓰고 뭐 나군에는 의대를 쓰는 학생이 많잖아요. 뭐 그런 데는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서성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군에 서강대를 쓰고 나군에 뭐 성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뭐 추가 합격이 나지만 그 자기 점수 그 비슷한 점수대끼리 추가 합격이 일어나서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크게 하락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뭐 예를 들면 서강대는 상위 4% 정도면 갈 수 있는데 뭐 올해는 의대가 생겼으니까 뭐 6%도 가겠지?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 계산법으로는 지금 뭐 물론 아직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의대 그 정원에 늘어난 숫자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자연계에 늘어난 숫자를 보면 1200명 정도가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누적상으로 0.8%, 0.7%? 이 정도는 분명히 하락 요인은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각 기관들이 배치표에 이거를 반영해서 과연 안 쳤겠느냐. 사실은 배치표를 볼 때, 그러니까 사실 배치표를 발표할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정보니까 저희가 그 요즘 그 보니까 커뮤니티에 제일 많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제2사는 굉장히 점수가 짜요. 이 투수 너무 후해요. 근데 절대 지금까지 입시를 한 3, 4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투수 청솔이 점수가 후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후하다는 소리를 의외로 많이 듣고 있죠. 그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자연계는 약간 좀 후해요. 왜냐면 의학계열이 늘어난 걸 조금 일부 반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낮춰놓은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당연히도 수시에서 이제 그 2월 된 숫자까지 이제 다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이런 것들도 고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과연 작년도에 서울대나 의대에 지원 가능했던 애들 중에서 특히 서울대를 지원을 가능했던 애들 중에서 서울대 탐구 모형을 안 따라갔던 애들은 얼마나 됐을까? 근데 올해는 그 탐구를 안 따라간 애들의 비율이 줄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 정확히 조사해 보시면 작년 대비 한국사의 선택자 비율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탐구2의 선택자 비율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하나, 한국사를 사랑하는 애들이 줄었다. 또 하나, 서울대에 관심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나는 서울대 때문에 한국사를 선택하는 애들이 줄었다.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 조사가 좀 돼봐야 돼요. 한 지역에 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전년 대비에 서울대 지원자의 숫자는 비슷한데 서울대 탐구 모형을 따라가지 않은 아이들의 비율이 늘어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서울대의 커트라인의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의학 계열이 조금 늘어난 것이나 서울대 자연계가 늘어난 거를 저희 지금 온라인 배치표는 조금 좀 고려를 좀 했어요. 그러나 향후에 조금 다시 조정을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 모의 지원 많이 하는 그 사이트는 대체로 이제 커트라인을 잡는 게 모의 지원 숫자에 따라서 그 평균값을 내거나 여기 나름대로 있죠. 뭐 허수 숫자를 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 어느 기관은 원래 후예요. 뭐 어디는 원래 짜요. 이런 식의 태도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좀 보완을 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뭐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히 이거는 뭐 절대적인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인원 늘어났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락 요인은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뭐 제 생각은 좀 이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이제 유지하겠지만 일정 점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전체 학교가 그러진 않을 거고 뭐 의예과를 예를 들자면 학교겠죠. 그렇죠. 뭐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의예과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폭망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되나? 폭망? 커뮤니티 많이 애들 잘 쓰는 표현으로 이거 순전히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분명히 지방 의예과들 중에서 폭망하는 학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년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제 소장이 금방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과연 원 과목하고 투 과목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투 과목 과연 저렇게 잘 본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많이 있을까? 실제적으로 오르비에선 다 잘 봤지. 맞잖아요. 오르비에 있는 애들은 다 잘 봤는데 걔네들 말고 눈팅만 하는 애들 중에서 자기가 잠재적으로 9월 평가원까지는 서울대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애들 중에서 정말 원투 조합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본 애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그러면서 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표준 점수 차이가 서울대나 의대를 쓰는 애들 같으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영수 표점 정도라고 하는 100분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서울대는 또 이제 수학에서 120% 곱하잖아요. 그 점수 할 때. 이제 그거하고 과탐의 어떤 그런 이 점수 차이 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서울대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서울대도 과연 무사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학교 전체적인 차원은 아니겠지만 과 차원에서 무사하지 못하는 과들은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뭐 알면 그 과를 미리 알면 참 좋겠지만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보통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펑크가 대부분 나지 않는 좀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상의 학생들도 아무래도 서울대에 펑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한테 권하는 어떤 그런 거 하고 학생들이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의예과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자기가 소신 있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그런 친구들 말고 그냥 점수 맞춰서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경향이 좀 나와요? 지방의예과를 가는 뭐 오르비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 많더만 의사 해가지고 뭐 미래가 있겠냐 그런 거 많더만.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서 이제 친구 동생들도 이제 수능 성적을 받고 와서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 의사인데 뭐 의대 지방 의대 뭐 흔히 말하는 삼령의대랑 뭐 서울대 공대랑 붙는데 서울대 공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율이 뭐 더 늘어날지는 이게 거시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반응으로만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수능 성적이 나오면 압도적으로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고 이제 커뮤니티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상위권만이 아니고 뭐 지금 이제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이번에 의대와 서울대의 그 선발 인원 숫자가 늘어난 게 과연 어느 대학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아마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에 경쟁률이 좀 딸려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경쟁률이 예상보다 탄탄하게 좀 버텨주면 아마 그 1200명이 늘어난 정도, 선 정도가 좀 밀려나가는 정도이지만 의외로 이쪽의 경쟁률이 대폭 하락한다면 저는 그 영향력은 중경 외시까지도 영향을 저는 끼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그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중경 외시 라인의 자연계 점수는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의 경쟁률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아무튼 이 경쟁률의 추이가 굉장히 좀 초미에 좀 관심사고 여기에 따라서 중경외시 라인도 좀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소위 숫자의 노름상으로 미리 예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다면은 제가 커뮤니티 운영하니까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의대를 써볼 만한 성적대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뭐 서강대 논술을 보러 가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타사 뭐 이제 정시 뭐 대면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작년에는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고 논술 학원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다는 걸 들었거든요. 이제 그 뭔가 약간 서성한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서성한에서 서강대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상당 좀 약간 떨어지잖아요. 성대나 한양대에 비해서.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뭐 학생들이 서강대를 뭐 약간 안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빅브라더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다시 그게 꼭 정말 서강대가 안정인지 뭐 예를 들면 성대 공학계열 이런 데가 정말 내가 쓰려는 과가 정말 안정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최근 3년간 보면 뭐 제가 뭐 지금 우리 물량공업님 서강대 다니시니까 서강대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보시면 반드시 성대 공과대가 서강대보다 늘 높지는 않았어요. 뭐 최근의 경향상으로는 성대 공과대가 서강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 거 있는 건 맞아요. 객관적인 지표상. 근데 최근 3년간에 늘 그랬냐라는 질문을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커뮤니티에서 어느 특정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폄하시켜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낯이 여기는 안정권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우리 이제 너무 또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올해 조금 그 점수 하락 요인 중에서 많이 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분할 모집의 폐지예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 좀 이게 뭐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대학들은 왜 분할 모집을 했는가 생각하면 간단해요. 경쟁 대학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분할 모집을 한 거예요. 점수를 올리려고 막 무조건 분할 모집을 했다. 그렇게 대학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면 분할 모집을 하게 되면 밑에 하단 쪽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점수 공개 카페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하고 안 하는 대학하고 이 소위 이 하단 라인, 그러니까 80%에서 그 문 닫고 들어가는 라인이 조금은 이 편차가 좁아요. 네, 그런 특징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할 모집을 했던 건데 분할 모집을 하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쟁 대학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는 왜 분할 모집을 안 해요? 경쟁 대학이 없으니까요. 유아 독전인 거죠. 네, 연고대는 왜 분할 모집을 안 해요? 자기들도 경쟁 대학이 분명하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성균관대는 근데 왜 분할 모집을 할까요? 생각해보면 성균관대는 긴 안목 속에서의 자기 경쟁대학이 서울대도 있는 거고 연고대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신경 쓰이는 또 서강대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방송을 혹시 성대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성대는 긴 안목 속에서 자기의 경쟁 대학을 생각하는 대학과 그 다음에 또 따라가야 될 대학과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경쟁 구도에 놓여져 있는 대학이 이렇게 좀 혼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모집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쟁 대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군에 갔을 때 이 군에 가도 경쟁 대학이 있고 저 군에 가도 경쟁 대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올해 이게 없어져 갖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특정 군에 특정 대학들이 비슷한 대학들이 몰려 있는 군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잘 살피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 중위권 라인이나 이 중상위권 라인들의 점수 커트라인을 엄청나게 저는 좌우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숫자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이 숫자들을 이 경쟁 대학이 어딜까 그리고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대학을 쓰면 다른 내 경쟁 상대는 이 대학과 다른 나군에서는 어디를 쓸까 어디를 맞물려 쓸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이게 늘 그런 태도가 나만 생각하면 백전백패죠. 남을 이기려면 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의외로 저는 중위권의 라인에서도 굉장히 단 몇 점이라도 굉장히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해 왔다. 그래서 항상 입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면 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또 그리고 뭐 점수 하락 요인이나 상승 요인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너무 물수능이라 애들이 가채점 끝나고 나서 이거 수시를 보러 갈까 말까 하다가 점수 계산 잘못해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충분히 의대도 가능한 아이가 뭐 서강대 논술을 보러 갔다. 의외로 이런 학생들의 층이 두터워진다면 그러니까 소위 표현해서 수시에서 잡혀간 애들이 굉장히 고득점자가 많다면 이것도 엄청난 점수의 하락 요인이잖아요. 네. 어때요? 커뮤니티 상으로? 네, 아무래도 자연계는 물수능이다 보니까 좀 불안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논술을 일단은 많이 보러 수시 논술을 많이 응시하러 간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상.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어느 대학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어느 대학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작년과 대비했을 때 수시 합격자들의 수능 성적이 작년 대비로 좋아졌냐 나빠졌냐. 그리고 작년에 우선 선발로 잡혀갔던 애들이 그 정도 숫자만큼 실제로 잡혀왔냐. 대학의 입장에는 비슷하대요. 근데 대학만 믿지 않죠. 저는 절대 대학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저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기업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기업의 마인드가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과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도 하지만 대학의 말을 100% 믿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떤 특정 지역에도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수시에 응시한 애들, 그러니까 소위 표현해서 서울대나 그다음에 의학계열 정도가 가능했던 애들이 실제로 연고대 논술 보러 간 비율이 작년에 비했을 때 어떠냐. 이거를 특정 지역에 좀 물어봤는데 작년보다 더 많대요. 이게 좀 물수능에 대한 어떤 불안심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올해 우리가 예상보다 올해 커트라인이 많이 하락한다면 의외로 이 물수능으로 인해서 조금 수시에서 조금 고득점자들이 논술에 지금 응시해서 좀 잡혀나가는, 뭐 물론 얘네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을 일단 많이 응시했다는 거니까 일단은 좀 결과를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지금 너무 이과 얘기만 많이 해서 문과 학생들이 좀 섭섭해할 것 같은데 문과 얘기도 한번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와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일단 뭐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랑 고대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이제 계속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강 판매율이 뭐 제2외국어가 계속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혹시? 보통 근데 저희는요, 이게 저희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는 제2외국어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증가율이 좋아요. 내년엔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외하고 제일 핫한 거는 역시 베트남어죠. 뭐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뭐 증가율이 뭐 몇천 프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너무 예뻐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뭐 아랍어는 뭐 조금 베트남어가 들어오면서 아랍어의 매출은 조금 준 건 맞죠. 나머지 과목들은 근데 전체적으로 제2외국어의 어떤 그 응시율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거를 가지고 탐구한 과목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응시율만 갖고서는 뭐 그냥 뭐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 설명회 자료집에 뭐 1등급 학생들 탐구 하나 1등급 학생 중에서 제2외국어 100분위가 훨씬 더 좋은 학생의 비율, 그다음에 2등급 학생들 중에서 제2외국어 그 성적이 훨씬 더 100분위가 좋은 학생들 비율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표본 데이터이긴 하지만 올해 자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공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베트남어가 채택되기 전에 자료예요. 그래서 베트남어가 지금 추가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2외국어를 탐구한 과목보다 잘 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합불 데이터, 특히 이제 점수 공개 카페 같은 데서 좀 주의했으면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특히 합불 데이터를 볼 때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만 보고, 그냥 탐구만 보고, 이걸 합불 데이터로 여긴다는 거죠. 합격자에. 근데 이 학교가 제2외국어가 들어갔다. 근데 애들이 점수 공개를 할 때는 제2외국어까지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제2외국어가 좀 반영되는, 제2외국어가 탐구 하나로 대체되는 대학들은 조금 합불 자료들도 조금 신중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50%는 내신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내신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50%에서 10%로 떨어졌는데 내신 감점 폭이 이제 50%로 해서 10%로 떨어졌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이제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은 잘 보는데 내신이 뭐 6등급, 7등급인 학생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감점 폭을 찾아보면은 뭐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봤는데 뭐 7등 정말 6, 7등급으로 도배를 하면은 뭐 0.3% 학생이 뭐 0.8%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점수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고, 연세대가 고려대보다 내신을 조금 더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좀 더 비중 있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대체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연세대랑 고려대가 동일한 반영 비율로 계산을 하지만 고려대만 이제 제2외국어 변환표준 점수를 따로 사용을 해요. 근데 작년부터 사회탐구는 쉽게 나오고 제2외국어는 이제 좀 약간 그 표준 점수가 뻥튀기 되는 현상이 아랍어랑 베트남어에 있어서 뭐 정말 제2외국어 100분위가 높아도 이제 고려대는 대체되지 않고 연세대는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100분위가 96 정도 되면은 사실상 대체되지 않거든요. 고려대에서.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신경 써서 이제 학생들이 그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 자체가 소수점 두 자리 쓰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뭐 100분이 96에 변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탐구의 뭐 평균 100분위를 이용해서 이제 가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똑같은 평균 100분이어도 평균 뭐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90인 경우랑 95인 경우랑 둘 중에 어느 게 높냐고 하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190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근데 이제 사회탐구가 하나 틀릴 때마다 100분위가 많이 깎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배치표에 보면은 사회탐구 100분위를 반영한다고 써 있는데, 그래서 100분위가 많이 깎이면은 심리적인 위축이 조금 많이 되는데 그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건 그런 것들 고민 안 할 거면 그냥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누적 100분위를 찾아내면 돼요. 사실은. 네. 그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니까 그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결국은 또 자연계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올해 자연계가 저는 올해 그 인문계는 그 소위 표현하면 작년에 뭐 연경, 뭐 연대경제, 뭐 그다음에 고대미디어, 뭐 고대전경 이런 데 완전히 그 진짜 폭망이잖아. 폭망 애들 표현대로. 올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는 질문 의외로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올해는 인문계는 작년과 같은, 그러니까 연고대에서 소위 표현해서 그렇게 그 펑크나는 학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히려 인문계 쪽에서는 저는 오히려 최대 변수가 여학생인들의 흐름이에요. 왜냐면 학생들 잘 알겠지만 사실 수학이 쉽고 수학이 쉬웠을 때는 대체로 본다면 여학생들의 강세 현상이 있거든요. 예. 이건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올해 대구 지역 학생들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구 뭐 경신고에서 뭐 만점자가 몇 명 쏟아져 나왔다.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대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해 선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 있죠. 사실은. 특히 이제 수성구 쪽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여학교 중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수학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쪽 지역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또 영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탐구 싸움으로만 제대로 해주면 결국에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제가 앞서 우리 그 쉬는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연 올해 서울대 경영대하고 사과대하고 진짜 어디가 커트라인이 높을까? 이 단순한 문제가 여학생들의 문제와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의외로 또 서울대 뭐 사범대 쪽도 완전히 핵폭발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학생들이 진짜 그런 선전 현상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인문계 쪽에서는 국어, 특히 이제 국어 파트에서의 표점의 차이가 워낙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상위권에서는 그렇게 작년과 같이, 그러니까 학과의 어떤 서열 파괴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히 매년 나타나는 한두 개가는 있잖아요. 그거는 뭐 사실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단지 좀 여학생과 남학생의 어떤 선호도 문제가 오히려 인문계 쪽에서는 훨씬 더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점수가 그래도 좀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뭐 아무래도 국어가 변별력이 상당해서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는 것 같은데,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학생들 점수를 보면 다 똑같이 국어를 틀린 학생,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틀린 학생이 많습니다. 그 커뮤니티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 커뮤니티는. 제가 커뮤니티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그 커뮤니티가 막 시장 교란도 한다니까. 진짜 맞잖아. 그리고 이제 아까 성별 얘기가 나와서 뭐 그냥 뭐 농담 삼아 얘기하면은 포만한 같은 경우는 이과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이건 뭐 아무도 잘 모르는데 저는 운영진이라서 이제 성별의 비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포만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거의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3 중에서도 이제 학부모가 가입하거나, 근데 학생이 이제 엄마의 주민번호로 이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8대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르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의 주제라든지, 뭐 사진관 뭐 이런 게시판에 보면은 약간 외설적인 자료가 좀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쓰고 여학생들은 주로 눈팅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그러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학생은 대부분 남성이라서 이제 뭐 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입시 정보에 이제 좀 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큰 흐름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그 여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여학생들의 좀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나 뭐 이런 데 지원할 때는 올해 경쟁률 추이를 조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하나, 여학생들의 흐름들을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인문계 중상위권 혹은 중위권 대학에서 좀 특정 군에 좀 몰려있는 경쟁대학과의 관계를 조금 잘 고려하면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기 자연계는 뭐 변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뭐 크게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런 좀 작다라고 하면 작은 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기 분할 모집, 뭐 그런 거에 어떤 뭐 폐지라든지 이런 걸로 군에 이렇게 특정적으로 좀 몰려있는 어떤 그런 점수대, 특정 점수대는 분명히 몰려있는 어떤 그런 군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점수가 그런 쪽을 좀 모르겠어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점수대라고 하면 고변수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연계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뭐 지금 초유의 사태잖아요. 지금 수학의 표점 만점이 125점이라고 하는 진짜 처음 보는 사태잖아요. 이건 무슨 뭐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역대급 뭐 최고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역대를 빼야 된다고. 제가 그 댓글도 봤거든요. 제가 그만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런 글도 올라왔다고요. 진짜 맞아요. 저는 이번 수능이 21번째 수능이거든요. 이번 수능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표점 생긴 이후에 뭐 90년대야 뭐 어쨌든 원점수 반영할 때니까 표점 생긴 이후에 이런 표점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수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의학 계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올해 설명회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연계는 수학에서 변별력을 줄 것이다. 아마 그 얘기 들었던 학생들 게시판 어딘가에서 저 새끼 사기쳤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평가원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의학계열 들어왔잖아요. 서울대 자연계 지금 200명 늘었잖아요. 이면 정상적이면 당연히 수학하고 과학에서 변별력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예. 저는 이건 좀 비정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예 표점을 없애든지 다시 원점수로 복귀하든지, 그러면 뭐 여학생들만 살만 나겠죠. 예, 수학 약한 학생들은 정말 이제 드디어 세상이 왔죠. 뭐 아니면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100분위로 가든지. 그러면 이제 또 잘못 내면 폭망하겠죠. 동점자 막 나와서 뭐 담아줘도 100분이 배가 안 뜨고 이러면 뭐 거의 끝장나겠죠. 이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2008학년도 했던 등급제로 다시 가든지 이러면 또 특정 급간의 100분위 애들이 피해를 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표준점수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고안해낸 점수책에서 가장 객관적인 점수책인 건 맞아요. 그러려면 그 표준점수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 원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잘 지켜줬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계가 워낙 말들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